볼게. 유형 7, 8, 9 한 번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줘. 자, 이제 접선이죠. 접선. 일단 접선이라고 하면 공통점들은 다 전부 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절대 두 점에서 만나면서 교점이 생길 수는 없어. 그럼 접선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난이도 하,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위의 점. 그 다음에 기울기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밖의 점. 그리고 이 밖의 점은 정말로 아주 많은 곳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의 점 공식은 사실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야. 원의 방정식이 너무 이쁘게 원의 중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위의 점 p, q라고 나오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거 공식 뭐였었지? x가 2개, y가 2개니까 이 하나하나에 p, q를 넣어서 px, qy는 r제곱 이렇게 쓴 게 바로 위의 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요. 원의 방정식이 안 이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안 이쁠 수도 있어.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평행 이동까지 해가지고 중심이 살짝 흐트러졌다. 그리고 위의 점은 똑같이 P, Q더라. 그럼 제가 저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죠? 라고 하면 얘도 똑같다라는 거지. 어떻게? X-A가 2개, Y-B가 2개.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바로 요 X와 요 Y에다가 P랑 Q를 넣어서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기울기를 알 때는 이미 수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 공식 이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위의 점 자체는 일단은 무조건 접선이 한 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만약 위의 점인데 답이 2개 나왔다? 무조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 텐데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것도 잘못 나온 거다. 얘는 접선이 2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밖의점일 때가 이제 문제예요. 밖의점일 때는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이 스타트를 못 해요.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원 이렇게 있다. 그리고 밖의점 P, Q가 있다. 그래 놓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일단 그림상으로는 보여요. 하나, 두 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타트. 그럼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은 이 위에 점을 하나 잡아요. A, B라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냐? 요 원의 방정식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고 그 접선이 얘를 지난다 해가지고 푸는 경우가 첫 번째인데 그건 완전 개비추한다라는 거. 그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보다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직선이라는 걸 세우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알아야 돼.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점. 그럼 일단 지나는 점은 알아. 그럼 기울기를 모르니까 모른다는 전제하에 바로 뭐? y는 mx-p 더하기 q를 먼저 세우자라는 거지. 근데 이 노란색은 결국 원이랑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으니까 바로 d는 r 꼭 써먹으면 되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요거 세운 것과 조 원의 중심, 바로 여기 원의 중심을 A, B라고 잡으면 이 직선과 중심 사이까지의 거의 바로 D와 R은 같다 하시면 바로 누가 구해진다? M 값이 구해지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까지 들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위의 점일 때는 공식 잘 외운 거 쓰면 되고 기울기를 알 때는 그냥 아예 수학자들이 만들어놨으니까 갖다 써버리면 되고 밖의점일 때도 결국엔 이거 쓴 다음에 D는 R 쓰면 되는데 왜 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이 밖의점일 때는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 바로 밖의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A점과 B점이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때 바로 저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좀 구해줄래? 라고 많이들 나와요. 요거. 근데 얘들아 저거 정석대로 풀면 작살나는 거 아시죠? 졸라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한참 걸려요. 진짜 5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파란색을 다른 용어로 벌써 배웠다. 바로 뭐였지 얘들아 이 파란색 선이? 뭐?
극선이라고 배웠지. 바로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A, B 직선의 방정식 찾아줘. 그러면 극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고, 극선의 방정식 한번 공식 써볼게. 만약에 중심이 이렇게 생긴 원이었다고 쳐볼게. 그럼 밖의 점은 얘였어. 답은 뭐냐? 이 극선의 방정식은 충격적이게도 얘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이거 쓰고 보니까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죠. 뭐지? 얘랑 똑같아요. 얘랑 공식이 똑같이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여기서 P, Q는 위의 점이었잖아요. 그렇지? 여기가 P, Q였어요. 근데 얘는 P, Q가 밖의 점인데 이 P, Q를 뭐처럼 생각했어요? 위의 점처럼 생각하고 세운 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하는 방법은 엄청 길어요. 똑같습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 찾은 다음에 이 접점을 찾고 이 접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얘랑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외우면 된다. 바로 이 극선의 방정식은 밖의 점을 뭐처럼? 위의 점처럼 착각하고 문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바로 저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 구하라고 하냐면 A, B 길이 좀 구해줄래? 라고 많이 나와요. 그럼 안 봐도 비디오죠. 저 A, B는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한 글자로 현이라고 해요. 또 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만 구할 줄만 알았어도 벌써 R 값 알고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하면 피타고라스로 또 A, B 거리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나아가서는요. 여기를 만약에 C라고 둘게요. 중심을. 또 나중에 나아가서는 바로 사각형 ACBP의 넓이 좀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또는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바로 저 AP 사이 거리 또는 BP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신기하게 밖의점 하나로 거의 문제 유형이 거의 한 4개 정도 지금 나왔어요. 첫 번째는 AP 직선의 요 밖의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P 직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서 바로 또 AP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또 요거 넓이, 이 사각형 넓이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또 AP랑 BP 거리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있잖아, 요 AP랑 BP는 이미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이거 명칭이 뭐죠, 바로? 기억나세요? AP랑 BP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 제이야, 뭐지? 이 AP랑 BP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게요? 선의 길이. 이걸 바로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해요. 왜냐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접선은 그냥 이 모든 직선을 우리 수학에서 다 접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무한대 형태로 가니까 사실은 길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신기하게 밖의점일 때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그 밖의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바로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 이거.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찾습니까? 저 삼각형만 톡 하고 잘라갖고 나오면 이런 삼각형이죠. 그럼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P란 말이야. 그럼 얘는 구할 수 있죠. 얘는 이 밖의점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디스턴스고, A와 C는 반지름이 될 거니까 바로 피타고라스로 D제곱에서 R제곱을 루트 뺀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들은 바로 요게 바로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사실은 이 길이를 구할 줄 알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 삼각형이 2개 합동이니까 곱하기 2에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밖의점은 아주 여러 가지로 파생돼서 나오니까 요거 아주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유형 7번 위의점, 유형 8번 기울기를 알 때 유형 10번 밖의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 문제 한번 풀려볼게요. 26번 한번 풀어볼게요. 26번 시작. 요게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중 문제집에서도. 26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M값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M값의 곱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힘든 거 알아요?
내가 밖에점이 가장 헷갈린다고 했어. 자, 가볼까요? 3,4에서 1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달래. 그럼 기울기 딱 봐도 2개 나오고 그거 더해달라라는 거야. 그럼 얘들 일단 고민하지 말고 지나는 점. 근데 기울기 몰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근데 저 m값은 어떻게 찾는다? 결국엔 접선이니까 d는 r. 따라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었죠? 1,1이었어요. 1 넣었더니 1 나오는데 m 아니 미안.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m. 그리고 1 넣으면 플러스 3. 자체가 뭐 나온다? 반지름 1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건 어쩔 수 없죠. 양쪽 제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럼 한쪽으로 넘어가서 얘가 인수분해 돼주면 땡큐인데 인수분해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인수분해 하셔도 안 되고요. 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의 기울기의 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합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곱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가끔은요, 요것도 나올 때가 많아요. 요거. m1제곱 더하기 m2제곱, 이거 구하라고 할 때도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의 기울기를 m1이라고 잡으면 또 다른 기울기는 m2니까 각각의 기울기를 제곱해서 더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합, 곱, 뭐 나중에 가선 더 막 이런 거 심각한 거 나올 수도 있겠죠. 막 짜증나 보이는 거,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다 모조리 뭘 이용해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다. 마찬가지야. 무슨 뜻입니까? 이게 m에 관한 2차식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 m값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m1과 m2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라고 말하면 되고, 만약에 곱을 물어봤으면 m1 곱하기 m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분의 8 말하면 되고, 물론 이제 m1의 제곱 더하기 m2의 제곱은 말 그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 이용해서 요걸 통해서 또 구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막 또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근의 공식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기울기의 합, 곱셈 공식 물어보니까. 아셨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4,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유형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넘어갈 거 있어요. 다 할 건 아닙니다. 자, 유형 10번은요, 뭐 마포가는 안 했겠지만 신총괄에선 제가 주간 테스트 1번인가 총괄 테스트 1번으로 냈던 문제죠. 바로 뭐냐면 얘처럼 밖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그 두 접선 사이의 각도가 90도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90도가 기가 막히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게 도대체 언제냐? 네 글자 바로 정사각형 될 때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서 접선 하나 긋고 여기서 접선 하나 그었는데 이게 그 두 접선끼리 서로 수직될 때는 바로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 될 때다라는 거야. 그럼 정사각형, 아까 말했지. 정삼각형은 어디를 이용하는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온다? 바로 넓이 아니면 높이다. 그럼 정사각형도 결국 내변의 길이가 같다?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식이고, 고등학교에서 정사각형은 꼭 뭘 이용하죠? 바로 대각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얘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무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 풀어볼게요. 2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29번 보면 중심이 1,2더라. 그리고 반지름이 R짜리더라. 근데 밖에서 접선은 그었대. 몇 컴마 몇에서? 5,4에서. 그랬더니 그 두 접선이 지금 수직됐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이는 다 R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정사각형은 이 바로 대각선 길이가 중요하니까 대각선 길이가 R 루트 2가 나오는데 이 R 루트 2는 사실 뭐였다? 바로 밖의 점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랑 똑같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16 더하기 4여서 루트 20이더라 라는 거. 그럼 얘는 2루트, 이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럼 결국 R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R값은 따라서 루트 10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구해달래? 바로 반지름 길이니까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있잖아, 이것도 요즘 안 나와요. 요즘 이게 안 나오고요. 요즘에 또 최근 이제 발행된 문제집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자취해방정식이랑 연관지어서 나오더라고요. 자취해방정식.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에서 이 문제 진짜 어려웠어요 하면 대부분 자취해방정식이 탑 1일 거예요. 애들이 자취해방정식 가장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말했듯이 발자국이 어디에 남는지를 몰라서 그게 도형이 원이 나올지 직선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한테는 뜬구름 잡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취방정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기서 파생된 자취방정식이 시중에 요즘 풀리더라고요. 문제에서.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갑자기. 원 하나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밖의점을 하나 줬어요. 근데 밖의점도 그냥 P, Q라고 줘요. 밖의점 P, Q에서 요 원으로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90 수직이더라. 바로 그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 이 점을 P라고 두면 P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요. 이게 갑자기, 이게 사실 내가 이거 총괄에 1번으로 낼까 하다가 저 문제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됐거든요. 다시 한번 읊어줄게. 원이 있고요. 밖에 P에서 바로 접선을 2개 그었대. 근데 그 두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P점들의 좌측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P, Q는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어디를 돌아다닐 거냐? 지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두 접선이 수직 요점 조금 이동하면 수직 요점 조금 더 이동하면 수직 2점 조금 더 이동하면 수직 2점. 지금 이렇게 수직을 만족하면서 돌아다닐 때 저 바로 그 점들을 한번 발자국을 이어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자취, 즉 자취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점들이 모이면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원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자체 방정식이 원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구하고 보니까 안에 있는 흰색 원과 분홍색 원은 뭐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원의 중심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인 거야. 근데 저 분홍색 원은 반지름이 뭡니까? 그럼 얘를 따라가자 이거야. 얘를 따라가 보면 바로 여기가 바로 정사각형 될 때였으니까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여기 반지름이 아까 뭐라고 줬어? 4라고 줬지. 그러면 반지름은 4루트 2짜리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줬다고 쳐볼게. 이걸 R로 주는 이유가 있어. R제곱으로 줘볼게, 여기를. 그럼 여기가 R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가 R루트 2야. 그치? 그럼 얘를 제곱한 쓰는 칸이니까 뭐가 나와? R루트 2를 제곱하면 2R제곱 나오겠지.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여기가 3이었으면 2가 나왔으면 여기 답은 18이에요. 여기가 25였어요.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돼. 51. 그래서 바로 한 원을 주고 그 접선이 수직이 되는 원의 자체 방정식 구하시면 여기다 그냥 바로 답 넣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문제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중심을 더럽게 주는 거야. 갑자기 그럼 애들 당황하거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놓고 똑같이 물어봐요. 밖의점에서 접선을 그런데 그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점의 P의 자체 방정식 구하시오. 우린 감사합니다. 일단 무조건 중심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2R제곱이니까 여기다 2배 하면 돼요. 끝. 이게 바로 저 두 접선의 수직이 되는 점들의 발자취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막 이런 거 물어보지. 이거 찾아라. 이 도형의 둘레 길이 구해라. 이 도형의 넓이 찾아라. 우린 그거에 따라서 이거 맞춰서 그냥 바로바로 R제곱, 파이 쓰거나 2파이 R 쓰거나 다양하게 답을 말하면 되겠죠. 근데 요즘 요 문제가 조금 많이 보여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주간 테스트랑
막 이거 문제 내려고 시중 문제집 막 문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계속 수직이 될 때 조건을 막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저런 거 구하고 끝났거든요. 그냥 뭐 요 대각선을 구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요 점과 요 점 중에 요 하나 미지수 줘가지고 또 다른 중심 찾으라고 한다든가 반지름 구하라고 한다든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요즘에 갑자기 자체 방정식에 얘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따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 11번하고 12번은 넘어갈게요. 아까 했어요. 그 길이가 가장 멀 때와 가장 짧을 때는 중심부터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뺄 때와 반지름을 더할 때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형 13번, 그리고 유형 14번도 건너뛸게요. 유형 14번이 이거 뭐죠? 바로 접선의 길이죠. 아까 접선의 길이가 어디를 담당한다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접선의 길이가 바로 원의 접점으로부터 그 밖에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따로 명칭이 접선의 길이고 걔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풀린다라는 거지. 그럼 이 문제는 42번 풀리면 이거 42번 아시죠? 졸라 유명한 문제인 거. 이거 되게 유명해요.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42번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시작. 영훈쌤 목소리 되게 쩌렁쩌렁하시죠? 되게 막 되게 쩌렁쩌렁하시잖아. 맨날 그 마포관에서 선생님 수업할 때도 영훈쌤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 목소리가 되게 쩌렁쩌렁하시면서 이렇게 뭐 되게 날카롭다 그럴까? 어. 마포관 선생님도 잘 계시니?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상우쌤, 근희쌤, 건희쌤, 그러고 없을걸? 그리고 부원장님밖에 없을걸? 아니야, 거기 하선쌤 안 계시지? 거기 신규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셨나? 그 두 분은 아예 나 몰라, 얼굴. 남자 선생님? 그분 어떠셔? 가가지고 너네, 내 얼굴만 보고 왔는데 너네 난 진짜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다 모든 게 다 얼평으로. 너네 도대체 밖에서 내 얼굴을 어떻게 말하고 다닐 거야? 아니 어? 눈동자 색이 이성형이 저런 꽃박색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42번 너무 유명한 문제죠. 이거 막 공이 떨어졌다, 굴러갔다. 야, 이거 다 너네 현혹된 거야. 이게 유일하게 42번이 원이 굴러간 걸 생각하는 문제 혹시 말해봐, 신총관. 이거 원 굴러갔을 때 찐으로 굴러간 내용을 사용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었지? 대부분 이 문제에 바퀴수를 갑자기 줄 거야. 뜬금없이. 야, 그냥 굴러갔다고 하면 되지. 왜 한 바퀴 굴러갔다고 했을까? 왜 두 바퀴 굴러갔다고 했을까?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 굴러 내려간 거 1도 의미 없어요. 자, 한번 가볼게. 42번 보면 어쨌든 직선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에 4,3 접점을 만나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내려갔대요. 뭐 내려갔더니 누가 됐대요? 원이 됐대요. 그 원은 여기 밑에 있대요. 그럼 얘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 컴마 1이에요. 근데 얘들아 또 반지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반지름은 아시다시피 굴러내려가면서 얘가 눈덩이도 아니고 점점 뿔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그냥 2짜리인 원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근데요 선생님 어디 길이 찾아달래요? PQ 길이 찾아달래요. 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기 점 구해야 되죠. 이거 점 구하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구하시면 안 돼요. 바로 뭐냐? 따라라라리라로 요거 하나 선보면 끝나죠. 왜요 선생님?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 따라서 얘가 길이가 뭐 나옵니까? 36 더하기 4 루트 40이네요. 반지름 2짜리였네요. 루트 36이네요. 답 6 끝.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유형 13번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자체 방정식 나오면, 이거를 참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이게 참, 아직도 선생님도 학원 생활을 10몇 년 해봤지만, 이 자체 방정식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자체 방정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도, 물론 이 자체 방정식이 선생님이 말하는 두 가지만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대수학 가면 더 많아요. 근데, 최소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너네들은 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푸시면 돼요. 1번은 뭐냐면 문제에서 갑자기 조건을 알려줄 때예요. 조건을 알려줄 때. 여기서 조건을 알려준다라는 건 첫 번째 그 안에 새끼 개념으로 바로 비율 관계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밑에 대표적인 예시 알려드릴게요. 막 이런 문제들 많죠. A점이 B, 보고 B점이 B, B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P점이 주고 AP와 BP가 뭐 1대 2다. 이렇게 갑자기 던져주는 문제들. 이거 대표적인 자체 방정식이죠. 그리고 거리가 뭐 1대 1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율 관계로. 아니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어디 길이와 어디 길이가 몇 배 차이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비율 관계로 주는 것들의 자체 방정식은 대부분 실제로 식을 계산해서 답을 찾으면 거의 다 나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얘만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만. 대부분 이런 문제들 보면 그냥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고 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BP와 AP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찐으로 여기 이걸 x, y라고 잡고 여기 사이 거리랑 요거 사이 거리 써서 같다고 두시면 돼요. 그리고 루트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제곱하면 답 나와요. 근데 얘만 조금 특수성 있는 거 아시죠? 얘도 가능합니다. 얘도 선생님, 얘도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BP는 EAP랑 같다.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조심하실 거 하나 있죠. 여기서 얘네 둘 다 루트가 나올 거니까 제곱할 때 제발 요 2도 좀 제곱해라. 애들 실수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 4AP 제곱이라는 거. 그럼 얘도 답이 나와요. 얘 혹시 기억나세요? 얘 답 뭐로 나오죠? 얘 1대1은 뭐죠? 직선으로 나옵니다. 답이. 이건 자체 방정식이 직선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일단 이거 이랬다가 다른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내 오른쪽 손모가지 걸게요. 드디어 2학기 첫 오른쪽 손모가지입니다. 2학기 이번 학교 시험에 제 오른쪽 손모가지를 걸고요. 1대1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원 나와요. 얘만 직선이고요. 여기가 1대2, 2대3, 4대5, 4대3, 1대7 다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을 따로 수학자 이름을 붙여서 가르쳤습니다. 무슨 원? 아폴로니오스의 원. 니우스도 되고 니오스도 되고. 이거를 제외한 모두 다 1대1은 다 직선이에요. 1대1 빼놓고 다 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모르면 못 푸나요? 아니요. 풀 수 있다니까요. 식을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이거 계산하세요. 그럼 원 나와요. 답이 쭉 마지막에 가서 원. 그럼 선생님은 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왜 가르치셨어요? 저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걸 알면 남들은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빵빵 바로 점 2개 찾으면 답 나오니까. 바로 뭐냐? 내분점과 외분점 찾으면 정답이더라.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바로 정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한번 예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걸로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1,0이고 B가 0,5더라. 근데 얘를 1대2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대. 어떤 P점이. 즉, AP 대 BP가 1대2더라라는 거지. 호선쌤이 그랬어. 그 사람이 오른쪽 손모가지 걸고 1대1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원이라고 그랬고 그 원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그랬어. 그럼 바로 어떻게? 내분점, 외분점 찾자 이거야. 마포 외분점 다 알려주셨지? 외분점 배웠지? 간다. 내분점 먼저 찾을게. 자, 내분점 찾자. 둘이 더한 것 보네. 0, 2, 5 이렇게 나오고
외분점 찾자. 뭐 분해? 마이너스 1분해. 0 빼기 2. 5 빼기 0. 그래서 2, 마이너스 5가 나올. 그러면 내가 구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바로 뭐냐? 원의 방정식 오늘 가장 처음 배운 거. 바로 지름의 양끝점이더라. 내가 구한 내분점과 외분점이 알고 봤더니 지름의 양끝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뿅뿅 더해서 2로 나누고 뿅뿅 더해서 2로 나누면 원의 중심 나오더라. 그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그러니까 남들은 계산할 때 딱 실수 보이잖아. 이거 2배 안 하는 친구 진짜 많고요. 전개하고 넘기다 보면 또 계산 실수하고. 그럴 바엔 내분점, 외분점만 공식만 알고 있어도. 근데 이제 사실은 얘가 조금 위험하죠. 얘가 사실은 교육과정이 빠진 개념이다 보니까 몰라도 되지만 알아두면 손해볼 건 없으니까 외분점 공식만 알아두면 내분점, 외분점만 찾아도 바로 지름의 양끝점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얘 빼놓고 다 원이다. 2대3, 3대4, 5대7 전부 다 원이야. 1대1만 기억해줘. 1대1만 직선이야. 1대1만.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7번 봐봐. 원이야. 2대3이잖아. 무조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새끼 문제 하나 더 가야 돼요. 비율 관계로 주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직선 아니면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비율 관계가 아니라 식으로 줄 때가 있어요. 식 조건. 그게 바로 38번 문제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10. 이거 말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PA제곱은 10-PB제곱. 이렇게 식 조건을 주면요. 얘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세 글자입니다. 노가다. 찐으로 AP제곱 구하시고요. 찐으로 PB제곱 구하세요. 찐으로요. 그 다음에 넣으시면 알아서 답 나와요.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얘가 자취의 방정식은 대부분 일단 조건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비율관계냐 식조건이라고 하면 비율관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었죠. 직선이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니까 라는 건데 그냥 식의 조건을 주면 걔는 그냥 모든 걸 잊으세요. 잊고 문제가 하는 대로만 잘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대망의 두 번째. 조건을 안 알려줘요. 그래놓고 문장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문장제. 이 문장제가 아이들이 참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도 어려운데 문장으로 누르르 나와 있으면 그걸 그림으로 그리다가 틀려요. 이 문장제 문제는요.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림 좀 그리지 마세요. 그림 그리잖아요. 막 좌표 평면에 막 대단한 것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문제에서 대부분 얘들아 그림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주면 좋거든. 막 삼각형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막 원도 되게 이쁘게 저기 있고 되게 멋있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문제 풀 때 문장제 문제들 그림 그려보셨어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졸라 그림이 쪼잔하게 나와요. 막 이렇게 나오고 여기 갑자기 원이 막 지나가요. 심지어 여기 뭐 외접원 지나가요. 달걀 나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문장제 문제일수록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림을 그릴 거면 좀 시원시원하게 그리세요. 굳이 X축, Y축 그리지 말고 삼각형 그린 상태에서 아 이게 외접원이구나. 그리고 이 점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파악하기 위해서지 제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십몇 년 동안 학원 생활하면서 이 39번을 39번 같은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자취방정식은 참 어려워요. 자, 39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갑자기 무게중심 나오고 뭐 자체 반응이 나오고 난리 났잖니? 안 나와요? 자극을 한번 줄까요? 한 번만 받아보세요. 아니. 야, 너네 통합과학 배우지? 자, 이거는 직렬이야, 병렬이야? 건전지. 이게 직렬이야? 직선으로 한번 바꾸십니다. 병렬이지? 얘가 하나당 몇 볼트냐면 1.5볼트예요. 그럼 1.5볼트 두 개는 1.5볼트밖에 안 돼요. 각각의 평균으로 더하는 거니까. 야, 이 사람이 1.5볼트면은 왜요? 원래 흐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가 물에 빠지면 죽지. 전기 흐를 때. 사람이 전기가 안 흐르, 사람이 안 죽어요? 해볼까요? 콜?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 아,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점 2개 주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요. 대부분 문장제는. 점 2개 줘요. 위의 점이란 단어 줘요. 그리고 여기는 무게중심일 수도 있고 뭐 1대1로 내분할 수도 있고 뭐 몇 대 몇으로 외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잘 봐. 내가 너네 머리 수준에서 풀어볼게. 간다. 첫 번째. 위의 점 P 알아몰라?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둘까? A, B라고 둘게. 자, 됐지? 이거 이해 안 되면 말해. 아니, 여기서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이상한 거야? P점이 A, B라고 났어. 근데 우리 요 위의 점은 두 글자로 뭐지, 수학에서? 대입이지. 따라서 여기다 뭐 대입할 거야? A, B 넣을게. 그럼 얘는 요 식을 만족할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지? 그냥 나 고등학생 입장에서 위의 점 낳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없었던 P점을 뒀으니까 무게중심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무게중심 구할게.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 뭐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 18, 이거 아니야? 10이랑 8 돼서 18 더하기 A를 3으로 나눠. 0, 9, B, 9 더하기 B를 3으로 나눠. 근데 얘들아, 잘 봐. 문제가 뭐의 자취래? G의 자취래. 그럼 물어보자. 우리 지우야, 좋아하는 A, B 아무거나 숫자 넣어줘. 이쁜 거. 이쁜 거 있잖아, A, B. 좌표 이쁜 거, 제일 이쁜 거 뭐야? 지구상에서 제일 이쁜 A, B. 0,0. 자, 0,0 넣었어. 뭐 나오지, 그러면? 6,3. 6,3 찍었어. 자, 제이야, A, B 아무거나 또 좋아하는 숫자 하나 넣어줘. 아무거나 숫자 말해. 3, 마삼? 3, 마삼 넣으면 20이니까 7,3. 2. 이렇게 나와. 7,2 찍었어. 이렇게 좋아하는 A, B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이 G점들을 한번 점으로 한번 찍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막 찍어보려고 했거든? 근데 문제가 생겨. 왜? 아니, 그러면 얘가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닐 텐데 어떻게 어떤 규칙을 갖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사실 이 A, B는 너네가 좋아하는 걸 넣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A, B를 넣으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야? 좋아하는 걸 넣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A, B를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지우야, 여기서 좋아하는, 여기 이걸 만족하는 A, B 이쁜 거 있잖아. 3, 3, 그렇죠. 3, 3이요? 6, 0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다 6, 0을 넣어서 나온 값을 찍는 거야, 이번에. 그리고 또 0, 6 또 있으니까 또 여기다 0, 6 넣어갖고 점을 찍는 거야. 이번에 뭐 1, 루트 36 이런 것도, 루트 35 이런 것도 있겠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점을 찍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를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x, y를 찍으라는 소리겠네요. 라는 거야. 맞아. 이해가? 이걸 만족하는 a, b를 여기다 넣어서 좌표 평면에 찍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좌표야? x 좌표를 찍을 거고 얘는 무슨 좌표야? y 좌표를 찍을 거다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러는 거지. 야, 그러면은 얘가 x 좌표고 얘가 y 좌표면 그때 a 값은 그때 b 값은 어떻게 돼? 라는 거야. 너 이 a, b는 어떻게 찾을 거야? a는 3x-18이고 b는 3y-9야 라는 거야. 즉 너가 여기서 찾은 a, b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x, y를 점을 찍을 거야 라는 거지. 근데 그 a, b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걸 그럼 나 다시 넣어볼게.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3x-18을 제곱한 데서 3y-9를 제곱한 게 36이니까 3으로 묶고 제곱해서 빼면 9, x 빼기 6의 제곱. 9, y 빼기 3의 제곱은 36이 될 테니 최종 정답은 이거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봐봐. 아까 우리 요거 말되는 거 몇 컴마 몇 있었지? 제이야? 6 컴마? 그럼 여기다 빨리 6 컴마 0 넣어봐. 여기다 6 컴마 0 넣으면 뭐 나와? 8 컴마. 여기다 8 컴마 3 넣어봐. 말 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원위에 있는 점들이 결국 나온다라는 거지. 너가 만족하는 a, b를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x, y가 아마 이 위에 있을 거야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문제가 뭘 찾아달래? 얘 중심은 6,3이고 반지름이 2짜리더라 라는 거야. 답은 그래서 1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를 얘를 는 x, 얘를 는 y라고 줄 생각을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아마 시험 때까지 계속 제가 틈틈이가 아니야. 주구장창 낼 거예요. 주간 테스트, 타이머 테, 총괄평가, 진중모 계속 낼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대는 좀 뭔가 문제 풀다 보면 이 규칙이 보이고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익혀두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수업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는 70번까지니까 70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오시면 될 겁니다.